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편경자입니다. 요즘 투자 상품들 장세를 보게 되면은 장세가 이상하죠. 내려가기보다는 이제는 꿈틀대면서 올라갈 것을 좀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우리나라랑 포르투갈 경기할 때 후반전처럼 뭔가 이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정리하려고 나왔고, 일단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비트코인은 그렇게 장세가 좋지는 않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게 되면은 상승세가 비트코인보다 큰 걸 알 수가 있고요. 나스닥뿐만 아니라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은 이건 더 좋아요. 나스닥은 이렇게 내리고 이 정도 반등을 했는데 다우존스는 방어력도 좋고 반등량도 좋죠. 이거 한 60% 반등을 한 것 같은데 고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표현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런 다우존스, 나스닥 지수뿐만 아니라 개별 주식을 보게 되면은 무려 이런 종목도 있습니다. 배당주라서 상승과 하락폭이 적은 건 사실이지만 이런 장세 속에서도 신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 주식 또한 제가 정말 중국 주식에 많이 되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봉쇄가 좀 풀리면서 한센 지수는 월요일날 3.7%를 상승했고 차트를 보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15,000 정도에서 2만 정도까지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듯이 나스닥, 다우존스, 개별 주식 상승세, 중국의 장세도 좋아질 것 같고 중국의 지수 또한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이건 너무하지 않았나라는 말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다른 투자 상품들에 비해서는 많이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그럼 이대로 그냥 조정 맞고 장세 안 좋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냥 기다리기만 해야 되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적어도 관점 하나는 제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내용이 있는데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일봉상 골든 크로스가 확정이 났고 그 다음에 조정 구간 또한 이쁘게 21선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에서 살짝 내려간 다음에 다시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와도 돼요. 다만 그냥 저가만 터치 안 하고 이 위에서 바닥 리테스트 구간을 가져가는 것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구간을 안 가져가더라도 그냥 이대로 쭉 올린 다음에 60일선을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것도 무난합니다. 그만큼 일봉상으로는 상승 관점이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는 표현이 가능하고요. 어제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사실 제가 일본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나면서 매수를 가져갔었어요. 비중 추가 진입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추가를 해주시고 아닌 분들은 기존 아이디어대로 실행을 하시고요. 저는 30%에서 현재 50% 만드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몇 개 체결이 돼서 40에서 50% 비중 확보하고 있고 만약에 제 관점이 틀렸다면 저가를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올 선조를 해야 되냐? 아니죠. 그냥 그대로 30% 비중 외에만 손절하고 다시 말해서 추가한 10에서 20% 비중만 손절을 할 계획이고요. 정말 만약에 그래서 저가를 이탈하게 된다면 기존의 아이디어대로 3대7 또는 3대6 1, 2차 매수 가져가게 유연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40에서 50% 비중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 부분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사실 일봉상 골든크로스가 나왔다 함은 이것보다 선행되는 것은 4시간 봉에서 골든크로스가 이쯤 나오고 1시간 봉상에서는 이쯤에서 골크 나왔다가 데드 나왔다가 골크 나왔다가 이런 식이 돼야 됩니다. 이거를 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의 일봉의 민감도가 4시간이나 1시간 봉으로 봤을 때보다는 민감도가 낮다. 즉 1시간 봉과 4시간 봉의 민감도가 높아서 빨리 반응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일봉보다는 주봉이 좀 더 뒤늦게 나오게 되겠죠. 골든 크로스가. 지금 제가 다른 차트를 가져왔는데 그냥 이동평균선 수치는 똑같고 5일선, 21선 똑같고요. 제가 일봉 차트에서 주봉 차트만 바꿔봤습니다. 어때요? 일봉 차트에서는 골든 크로스 직후에 살짝 상승해 있는데 주봉은 아직이죠. 이게 민감도가 낮아서 그래요. 제가 그럼 한 가지 시나리오를 써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단기 상승이거나 아니면은 저가 테스트 이후에 저가를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둘 다 가격을 내린다는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럼 주봉상 봤을 때 이동평균선의 20일선은 지금의 추세대로 내려올 것이고 5일선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흐르거나 아니면 조금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확정적으로 골든크로스가 주봉상 확정 날 수 있는 날은 대략적으로 1월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어디 있었나요? 이때 있었죠. 이때. 이격이 점점 줄면서 이때도 있었고 저 이때 사실 좀 희망적이었어요. FTT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근데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FTT 이슈가 터지면서 그 기회가 무산이 됐고 앞으로 다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1월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이런 식으로 테스트 구간을 가져갈 것이고 지금은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단기장 안에서 확대를 해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골든 크로스 나왔다가 데드 크로스 나왔다가 이런 식이 될 것입니다.
아마 이걸 들으시는 여러분들 이해가 잘 안 되실 텐데 이 미래에 대한 차트가 안 나와 있어서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냥 과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차트상 나와 있는 게 18년도 11월쯤에서 19년도 한 4월 이 기간이 됩니다. 정말 여러 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주봉상 골든크로스 나왔을 때는 비중 크게 확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이 어디냐 한 이쯤에 있습니다. 이쯤. 이격이 기존보다는 계속 줄어들 것은 우리는 알고 있고 그 와중에 이 중간에서 주봉이 아닌 일봉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아까 주봉상으로 봤었던 골든크로스 지역이 여기고 일봉상으로는 민감도가 높기 때문에 골든크로스 나오고 데드크로스 나오고 골든 나오고 데드 나왔다가 막 중구난방하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저가를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어디였냐? 일봉상으로 골든크로스가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상승을 크게 했냐? 아니에요. 상승 크게 안 나왔어요. 하지만 정말 이 차트의 정답지가 추후의 상승이라면은 저가 이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아니라면 저가 이탈하고 다시 저점 갱신을 이전 패턴처럼 이런 식으로 가져간 다음에 지금 표시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저가 테스트 가져간 다음에 이 패턴 가져갈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게. 그래서 매수를 가져가고 4에서 50% 매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비중은 주봉상 골든크로스 확정이 날 때 그때 나머지 비중을 담는다. 이게 제 시나리오입니다. 저 이 부분을 실행을 하고 있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나리오가 깨지게 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저가를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됐을 때 이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또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해지겠죠. 저는 이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현물은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썸네일이나 제목에 적어드렸듯이 나스닥이나 다우존스 아니면 각종 주가, 펩시 같은 것들 그리고 중국 주식, 중국 지수마저 반등을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왜 반등을 안 하냐? 이에 대한 답변은 사실 지금은 반등할 시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각종 사기는 비트코인에 연관해서 터지고 있고 이제는 테더마저 부정을 하는 분위기에 있어요. 그래서 기업의 수요는 줄고 있고 이 와중에 뇌내망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상상을 하는 게 되게 어리석겠죠. 하지만 관점이 살아있으니까 잘 지켜만 준다면은 일본과 주봉에서 관점이 형성이 되고 저는 상승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시기가 약간 늦을 뿐이에요.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나중에 결과를 놓고 보면은 늦게 출발했지만 빠르게 상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말 큰 하락을 하고 알트코인들도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반등을 출발을 할 때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반등량도 좋지만 알트들도 반등량이 좋게 나옵니다. 저는 이런 장에서 설명을 드렸던 게 두 가지가 좋다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디파이 종목이나 두 번째로는 덱스류 또 별개로 지금같이 NFT 코인들 이런 코인들이 반등이 나오는 것이 1년째 패턴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시, FTT는 제외를 할게요. 엑시, SLP, 연파이낸스, 그 다음에 포튜브인가요? 포스 이런 코인들이 상승량이 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덱스류 또는 디파이 종목 코인을 보여드릴 텐데 해당 코인은 유니스왑에 해당하고요. 이 수압이 붙었다는 것은 대부분 덱스류 코인이다. 예를 들어서 스시스왑 같은 게 있겠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디파이 종목은 거버넌스 그런 것들이 설명란에 붙는 편이고요. 그래서 유니스왑을 보게 되면은 5달러에서 6.5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한 일주일 만에 30%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코인들 중에서는 일주일 상승량이 8%, 10% 미만의 코인들도 있지만 이 NFT 코인 중에서 많이 쏜 코인들이 유독 많이 관찰이 됩니다. 샌드박스, 엑시, 우리가 잘 아는 종목들이죠. 또 이뮤터블, IMX 코인, 그다음에 마스크 네트워크가 좀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개월 동안 좀 변동량이 큰 종목에 해당하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또 방금 말씀드렸던 디파이 종목 중에서도 디파이 종목은 평균적으로 좀 상승량이 준수하게 나옵니다. 유니스왑도 있고 아발란체, 디파이 기능이 있으니까 있는 거고 또 밑으로 내려보면은 팬텀 등 방금 말씀드렸던 종목들 있죠. 디파이, NFT, 덱스류 등 상승량이 좋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가 현재에 대한 해설이었다면은 앞으로는 어떤 종목들을 좀 봐야 될까요? 이미 많이 상승한 코인들을 봐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안 오른 코인들을 봐야 될까요? 저는 이런 장에서는 많이 안 오른 종목들 테마 맞춰서 많이 안 오른 종목 그런 종목들을 좀 유심히 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럼 디파이랑 NFT 종목 중에서 찾아야겠죠. 단순히 제 감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디파이나 덱스류는 그냥 준수한 상승량을 보일 것이고 이번 장은 좀 NFT 쪽에서 좀 뭔가 터질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버텨야 되긴 하겠지만
제가 상승을 좀 관측을 할 때 저는 시총별로 좀 상승을 좀 많이 보거든요. 근데 NFT랑 같이 상승을 하는 놈이 약간 밈코인에 해당하는데 지금 현재 잡코인 중에서 밈코인의 상승량이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거래량도 얼마 안 되는 놈이긴 하지만 잡코인도 몇 개 검색을 해봤을 때는 펌핑이 많이 나오는 것도 관측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참고를 해주시고 전 이번 장이라면은 디파이나 NFT 종목을 고를 것 같고 좀 째려본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NFT 종목을 좀 보고 있을 것 같아요. 현물은. 이 장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설명을 드릴 텐데 영상이 너무 길어서 좀 축약을 해서 좀 짧게 설명을 할게요. 제가 설명을 하는 부분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알트 선물을 접근을 하시려면은 비트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알트코인 선물에 접근을 하려면은 가장 먼저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은 비트코인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확정을 짓고 접근을 해야 되고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는 좀 길게 봤을 때는 조정이 나와야 되는 구간이라서 일주일 관점으로는 숏을 볼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볼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상승을 보는 거니까 많이 하락한 종목 중에서 종목을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BNX가 정말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럼 추세선 긋기가 이거는 되게 애매하니까 이동평균선으로 확정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한 2시간 전에 골든크로스가 확정이 났죠. 이 종목은 일단은 체크를 해두는 게 좋아요. 오늘은 왠지 CC스왑이 좀 땡기더라고요. 지금 이 종목의 변동성이 좀 큽니다. 이거 언제 느꼈냐면은 이전에 추세선 긋고 좀 관찰을 할 때 이 부분이 웨지 패턴이건 아니면은 제가 주로 하던 상승 추세를 벗어났을 때 하락이 나오던 이 관점이 나왔어야 되는데 한번 페이크를 주고 다시 고점을 갱신하는 것을 보고 지금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지금 좀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은 스시스왑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지지선을 긋기가 되게 애매해서 하단은 안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보고 있는 것은 상승이 어디서 시작할지를 관찰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뭐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근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스시스왑의 경우에는 4시간 봉 차트로 봤을 때 제가 만약 롱을 보게 된다면은 저는 이번 축구할 때쯤에 좋은 관점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저가가 어디죠? 손절가는 여기로 잡겠죠. 진입은 한 이쯤에서 하고요. 그럼 괜찮게 타점을 가져갈 수 있겠죠. 고점을 갱신하면은 좀 더 큰 익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중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마스크랑 BNX 모르겠어요. BNX는 이슈빨로 하락을 했는데 이거 괜히 물렸다가는 진짜 큰 손실이 날 것 같고 마스크는 방향성이 양방인 것 같아서 냅두고 있습니다. 수시수화만 말씀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장이 좀 뭔지 모르겠고 매매하기가 좀 두렵고 어렵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면서 좀 약간 감을 익히는 게 낫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제 매매일지 그냥 생 데이터입니다. 저 혼자 보는 그런 데이터고요. 이 부분이 좀 약간 희미해서 잘 모르겠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위가 1분봉, 그 다음에 5분봉, 30분봉에 해당하고 하락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했다. 30분봉상으로는 5분봉과 30분봉상으로는 과매수 구역에 있어서 데드크로스가 임박을 했으며 그 직후에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매매 복귀를 하면서 관점이 형성됐을 것 같을 때는 과감하게 진입을 합니다. 이 방은 사실 제가 운영을 했던 방이지만 그냥 참고만 해주세요. 단순히 그냥 어떻게 진입을 했는지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거 있죠. 수시수합의 경우에는 추세선을 어떤 식으로 긋고 이탈을 어떤 식으로 발생을 했을 때 진입을 하는지 이동평균선도 참고를 하고 그런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이날 좀 많이 쏟았어요. 물론 일분봉 차트이긴 하지만 추세상으로 하단을 밟는데 다시 역전되는 그림을 예상을 하면서 대기 중에 있었습니다. 1분봉에서는 저점이 낮아지는 형태로 가져가 주었지만 RSI 패턴으로는 올라가는 패턴을 가져가 주었어요. 좀 화질이 안 좋은 점은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넘어와서 5분봉 차트로 봤을 때 과연 이 코인이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를 체크를 했는데 30분봉하고 5분봉에 과매도 구역이 좀 동일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랬더니 제 생각에는 단기 반등이 있더라도 과매도 이후에 나오는 반등을 먹을 수 있고 그래서 시기가 좀 잘 맞으면은 좀 더 큰 반등이 나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항상 척척 맞는 건 아니겠죠. 저 이때 타점 놓쳤고 다시 이번에는 롱이 아닌 숏을 대기를 했어요. 관점 똑같습니다. 상승했을 때는 RSI 반대로 그어놓고 이때도 추세선 긋고 다이버전스 나오는지 확인을 하고요. 아까 롱이었으니까 바닥을 봤겠죠. 지금은 숏이니까
천장을 봅니다. 탑을 봅니다. 다 똑같은 관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때는 이때 진입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추세선 이탈을 안 해서 상승이 나왔고 관점이 안 나와서 마냥 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뭐 약간 비슷해 보이지 않으세요? 수시수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럼 적어도 저는 이런 매매를 한번 해봤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대기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랑 그냥 내려올 때도 구분이 가능할 거고요. 결국에는 제가 기다리던 구간은 이때 발생을 했습니다. 제가 애초에 좀 봤었던 시기로부터 7시간 뒤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거는 30분 봉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확장되는 분위기로 가져가 주었고 제가 노리고 있는 것은 숏이라서 이때 추세선 이탈을 했을 때 진입을 했고요. 사실 제가 이것까지는 공유를 안 드려요. 그냥 참고로 해보세요. 이때 제가 진입을 했던 게 진입가가 21.1K에 진입을 했고 손절가가 21.2K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한 150달러 정도가 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익절이 나왔어요. 손절가 150달러 차이 손절 안 났고요. 익절 한 500달러, 800달러 정도 차이로 둘 다 익절이 났습니다. 자,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게 단순히 이러한 정보가 뭐 좋다라는 것을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것은 일단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아예 생각이 안 난다면은 저같이 매매를 하는 사람들 자료를 또는 매매 복귀라도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마냥 롱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마냥 숏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유리한 구간을 기다릴 뿐입니다. 아까 보셨죠? 크게 봤을 때 하락 채널을 유지를 하지만 이게 만약 정말 쏟는 그런 자리라면은 정확한 추세선은 아니지만 제가 이런 식으로 긋고 숏을 걸 수도 있다는 의미에 해당하고요. 이 구간이 너무 짧아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5분봉으로 다시 넘어와서 그 다음에 추세선을 다시 그으면서 이거는 뭐 가속이 됐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게 정말 다 맞으면 좋겠지만 저도 손절을 합니다. 뭐 이때는 익절을 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때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손절을 했을 거예요. 빠르게 넘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진입가가 19.3K 부근, 손절가가 19.2K 부근. 손절 길이가 100달러 정도가 되고 300에서 500 정도가 익절 차이가 나네요. 정말 손익비가 괜찮은 구간인데 손절가 터치로 손절을 했습니다. 지금 밑에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롱을 봤는데 그냥 뚝 떨어져서 아마 손절을 한 것 같아요. 뭐 정말 여러 가지입니다. 알트코인을 매매하는 방법은 정말 여러 가지예요. 그 중에서도 저는 이런 방법으로 매매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FTT 이슈가 있다고? 그럼 FTT 숏을 쳐야 되겠네? 이슈로 인해서 이벤트를 활용하는 경향도 있고 아니면 저같이 그냥 기술적인 분석을 하면서 매매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벤트를 이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은 가르쳐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 제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늘 해왔던 매매는 어떻게 가져가는지 즉 밑에 나와 있는 이런 것을 전달해 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저는 소통방을 열 계획이에요. 매매를 아마 한 10번, 20번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 관점이 아마 많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이것만큼은 제가 자신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매매하는 시간이 아마 부족하게 느껴질 겁니다. 여러 개를 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을 올리면서 알트코인들 막 많이 관찰하고 같이 매매를 했으면 하는 목적이고 처음에는 아마 제가 좀 교육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만 타점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이것만큼은 확인하고 들어오시고요. 이 소통방 또는 관점 공유방은 입장권이 필요하고 저는 입장권으로 무료 선물방을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멤버십 자료를 뭐 타이틀 건 상관없이 한 번 들었건 두 번 들었건 한 번쯤은 보고 오시는 게 빨리 입장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다면은 타이틀 하셔도 돼요. 이 1,000원짜리 이 멤버십 자료는 다 보셨다면은 그냥 나오셔도 됩니다. 숙달만 하셨다면은 상관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12월 달 안으로 실행이 될 것 같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편경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